기침을 하고 바야흐로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왔는데요.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할 때 상가를 맞아야 될지 사가를 맞아야 될지, 또 심지어 요새는 닭 울음소리가 나오는 건 맞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정란 백신 말고 세포병 백신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감염내과 선생님이 미실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독감 백신은 언제 맞아야 되나요? 예전에는 뭐 11월 초까지도 이제 괜찮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 다 11월 중순에 이미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리기 시작해서 네.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접종을 완료를 해주셔야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를 놓쳤다. 그러면은 안 맞아도 되는 건가요? 놓쳤다고 안 맞으면 안 되고, 그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 것처럼 그냥 빨리 맞으셔서 최대한 이제 그 다음에는 안 걸리게끔 이제 해줘야 되니까 늦었더라도 꼭 맞으시는 게 좋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백신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금 백신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조금만 더 늦으면 백신 아예 뭐 못 맞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서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독감 백신이 산가가 있고 사가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가가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산가와 사가 차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가, 사가라는 얘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종류가 3개다, 4개다인데요. A형은 같아요. A형 2개가 원래 들어가는 거는 삼가나 사가나 똑같아서 A형이 H3N2, 이건 홍콩 독감을 불렀던 거, 그다음에 H1N1, 그건 신종플루 불렀던 거. 이렇게 두 가지는 똑같은 거니까 A형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삼가, 사가의 차이가 없고, B형이 이제 그 야마가타 빅토리아라고 두 가지로 분화된 지가 3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두 개가 갈수록 유전성 성향이 달라지다 보니까 삼가에는 그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고 사가는 그 두 개가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B형 인플루엔자를 좀 더 예방하는 게 사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삼가보다는 확실히 사가가 그 예방 범위가 넓은데 그렇죠. 왜 지금까지는 삼가, 사가를 동시에 이렇게 맞았던 건가요? 그냥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삼가는 3개니까 이제 바이러스 3개만 키워서 만들면 되니까 조금 더 저렴한 거고, 사가는 4개를 키워서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더 비싸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가 전 국민 예방접종, 그러니까 국가 예방접종이 작년에 소아 더 확대됐고 올해 임산부가 확대되니까 거의 1,300만 명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1,000원만 차이 나도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올해부터 사가를 하려고 이제 지명례본부가 엄청 예산 기재부를 설득하고 난리쳤는데 그 한 1,000에서 2,000원 차이 나는 비용을 못 받아내가지고 일단 올해까지 삼가가 됐고요. 내년부터는 사가로 맞춰준대요. 아 진짜요? 그럼 내년부터는 모든 사람들을 맞는 독감 백신은 사가 백신을 맞게 되는 거예요? 국가예방접종에 사가로 갔는데 굳이 이제 일반 시장에 사가를 유통시킬 일이 별로 없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그냥 삼가, 사가 2개 만드는 사가 하나 만드는 게 비용적으로도 더 나을 거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거의 대개 시장에 사가로 다 넘어갈 것 같아요. 독감 백신은 무료로 맞으실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무료 접종 대상자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예방접종이 이제 올해 10월 15일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 다음에 이제 11세 미만, 초등학교 6학년 미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맞을 수 있어서 신생아인데 신생아는 6개월 미만은 예방접종 효과가 안 나타나서 못 맞고 6개월 이상만 맞아요. 6개월에서 이제 만 11cm, 12cm 그때 연령.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로 추가된 게 임신부. 임신부가 처음으로 이제 추가가 돼서 그렇게까지 지금 국가에 맞춰져서 총 접종 인원이 1,300만 명. 독감 백신을 맞는 기간은 보통 10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이제 완료를 해야 되는 거죠. 유행이 계속 빨라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리고 독감 백신을 꼭 맞아야 되는 사람은 이제 65세 이상 노인, 11세 미만 어린이, 6개월 이상 11세 미만 어린이, 임신부 이분들은 또 이제 무료로도 맞으실 수 있고 거죠. 이거 외에 그래도 독감 백신을 맞으면 좋으신 분들은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가에서 커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고위험군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게 보통 독감의 위험 연령 50세 이상으로 생각해요. 50세 이상에서 64세까지도 사실은 위험군으로 보는데 아직 국가가 거기 상대적으로 좀 젊으니까 커버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연령과 무관한 만성질환자들, 폐가 원래 안 좋은 사람들, 간이 안 좋은 분들, 심장 안 좋은 분들부터 시작해 당뇨 있는 분들, 고혈압, 오히려 고지혈증은 아니고 고혈압도 일단은 안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폐렴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다 고위험군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12세에서
50세, 네. 64세까지 그 만성질환자들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좀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우선해서 맞춰줄 건지. 그래서 이제 리스크 그룹, 위험도가 있는 사람 중에 처음 추가된 게 임신부고로 처음 추가된 거여서 앞으로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로 유행을 잘 잡으려면 많이 걸리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이 걸리는 층들은 이제 한 5세에서 한 20세까지 사람들이 많이 걸려. 활동량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거를 먼저 해서 유행을 떨어뜨릴 거냐, 아니면 걸리면 위험한 사람들을 맞춰가지고 조금 할 거냐. 그래서 그거를 싸워서 매년, 그러니까 한 번은 그래서 초등학생을 넣은 거고, 올해는 이제 위험한 이제 임산부 넣은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아, 그러네요. 되게 고민되는 지점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국가예방종 사업을 하는 이제 질병의무 입장에서는 전문가들한테 올해는 누구를 넣어? 내년에 중고생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제 뭐 고위험군 중에서 뭐 당뇨 환자를 할 건지 뭐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그 독감 백신을 보다 보면 뭐 계란 이런 우유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뭐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고 그걸 고지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접종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정란이라고 보통 유정란, 그러니까 이제 계란 노른자에서 바이러스를 키워가지고 이제 백신을 만드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예 사람 유래, 이제 실험실에서 사람 유래 세포를 이렇게 배양을 시켜서 거기서 바이러스를 키워서 백신 만드는 기술들이 최근에 이제 개발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유정란 백신, 이거는 세포 배양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유정란 백신 같은 경우는 계란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걸 아무리 이제 잘 추려낸다 그래도 계란 성분이 섞일 수 있겠다. 이러니까 혹시 계란에 이제 심하게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못 맞는 게 아니냐 얘기했었는데, 사실 최근에 WHO나 뭐 미국 CDC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주 중증, 정말 뭐 계란 먹으면 죽는 수준 정도의 그런 이제 과민 반응 사람이 아니면 그냥 유정란 백신 맞아도 큰 문제는 없다. 야,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다만 세포 배양 백신은 계란에서 키운 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란이 섞일 일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이제 계란에 알레르기 사람한테 상대적으로 뭐 안전하다. 사실 근데 계란 알레르기 전 국민 몇 명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혹시 유정란은 어쨌든 동물한테서 이렇게 한 거고 사람 유래 세포에서 배양한 거면 조금 더 사람한테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웬만한 의사보다도 훨씬 더 예리한 질문을 던지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요새 이제 그게 정말 이제 그런 얘기가 사실 나왔었는데 실제 그럴까 저희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새 레포트가 나온 게 뭐냐면, 그러니까 유정란에서 키우다 보니 유정란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배양을 하는 거 보니까 유정란에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제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백신 효과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는 지금까지는 이제 뭐 상대가 되는 백신이 없었으니까 증명이 안 됐는데 세포 배양 백신이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번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해봤더니 세포 배양은 사람 세포에서 유래된 세포에서 키운 거니까 그런 유전적 변이가 좀 덜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바이러스 되게 재밌는 게 유정란에 따라서 해마다 좀 달라요. 어떨 때는 그냥 별로 변이가 안 되고 어떤 때 변이가 많을 때가 있는데 변이가 많은 애 같은 경우에 한번 비교를 했더니 백신 효과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세포 배양 백신 효과가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몇몇 레포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세포 배양의 어떤 유전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도 좀 유리하겠구나라는 얘기가 나오긴 한데,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해마다 좀 달라서 어떤 때는 유정란에 세포 배양 큰 차이가 없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크게 차이가 날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 좀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유정란 백신은 계란에서 이제 노른자에서 배양한 백신이어서 계란 알러지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 조금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지만 사실 계란 알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최근에 세포 배양 백신이 조금 더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를 한 논문들이 몇 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 정도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백신도 맞고 이렇게 하지만 독감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혹시 미실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예방접종 반드시. 예방접종 반드시. 하셨어요? 예방접종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침 에티켓을 잘 지키시라는 건데, 기침하는 사람들, 특히 독감 걸려서 기침하면 남한테 다 이제 전파시키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마스크를 써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어디 안 돌아다니고 그냥 집에서 푹 쉬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일반적인 수칙들이 있죠. 뭐 푹 쉬고 잘 먹고 스트레스 덜 받고 이렇게 살다 보면 건강하게 살면 독감에 걸려도 그렇게 심하게 안 걸리는. 이렇게 가리고
기침을 하는 거랑 네. 뭐 어떻게 해야 기침을 에티켓을 잘 지키는 건가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으로 잡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 기침하시는 손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전파를 해주시면 제가 그냥 이거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으로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보통 손수건 같은 거는 휴지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옷 소매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요 여기 안에 이렇게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렇게 괜찮은 건가요? 본인 몸에 묻혀놓고 뭐 그냥 걸린 사람이 묻혀놓고 다니면 뭐 큰 문제 없으니까. 막 기침한 손으로 막 이렇게 마우스 만지고 마우스에서도 막 묻어 있고 막 자판에도 묻어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파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간접 전파도 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염될 수 있으면 행동은 안 하시는 게 기침 에티켓에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스크만 씌우더라도 기침 자체가 이 안에 가려지니까 이게 주변 오염시키는 확률이 확실히 떨어지죠. 그래서 마스크,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분들 마스크 써주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혹시 직원이 독감에 걸리면 휴가를 주시죠, 사장님들? 휴가 당연히 주셔야 돼요. 당연히. 또 학생들은 보통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금 병가 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직장인들도 요새는 옛날에는 진짜 안 됐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래도 한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는 휴가 주시더라고요. 주실 거죠? 주실 거죠?